안면거상은 일단 절개가 넓고 보통 흉터가 생긴다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 수술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남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자가 이 정도밖에 흉터가 안 남는다, 작다 라는 동의를 했으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술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제 환자분 사례인데요, 89년생 남자분이셨거든요. 저한테 처음에 찾아오시게 된 계기는 눈밑지방 재배치 때문에 오시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엔 몰랐다가 자세히 이제 경과를 보다가 보니까 이분 귀 주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흉터가 있더라고요. 안면거상 밖에 없겠죠. 만약에 다치신 거 아니면 양쪽이 대칭성으로 있으니까 안면거상 흉터인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건지, 제가 89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이가 과연 안면거상을 했어야 되는 나이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쪽이 보면은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있고, 봐볼게요. 수술 전에 흉터. 이 흉터 축소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흉터 축소술을 받겠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흉터 축소술을 받으면 이게 흉터가 없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크기 있죠. 흉터의 크기. 이 뒤쪽이 더 커요.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쪽에 실밥 자국도 있고, 이거는 살이 유합이 되긴 했는데 안면거상을 하면서 살을 많이 잘라냈을 거 아니에요. 추측되는 게. 잘라내니까 이 벌어지는 힘을 못 견디고 튼살이 보면 임신했을 때 여자분들이 튼살 생기잖아요. 갑자기 살이 찌거나 임신을 했을 때 그 형태처럼 이 절개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큰 흉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요게 흉터 축소술을 하고 실밥 뽑는 날 찍어 이렇게 벌어지는 흉터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실밥 뽑는 날 흉터의 폭을 많이 줄여드렸어요. 흉터 제거술이라는 수술은 없거든요. 흉터는 축소되는 거예요. 일단 흉터가 있으면 부위에 따라서 어떤 부위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는 가능한데, 이 흉터 축소술까지 89년생이신데 받으신 거죠. 안면거상의 흉터로 인해서 흉터 축소술까지 받았다. 내용은 이건데,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89년생이시면 30대 중반일 텐데 과연 이 사람이 안면거상을 받을 정도로 처졌었을까?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윤곽 수술을 좀 하셨는데 처짐이 생겨서 방법이 없다고, 처짐이 예방이 된다 그래서 안면거상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윤곽을 해서 그럼 뼈의 변화가 심했냐? 그때 심하진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뼈가 엄청나게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약간 처져 보였겠죠? 수술을 하기 전보다 처져 보였으면 이거를 레이저 시술을 받든지, 이 안쪽이 줄었으니까 바깥쪽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지방을 좀 줄여서 여러 가지 레이저 종류들 많잖아요. 그런 레이저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했어야지, 이거는 예방이 되는 효과는 기대하기가 되게 작거든요. 없다는 게 아니고 되게 작다는 겁니다. 작고 흉터는 흉터대로 되게 많이 남고, 그리고 문제가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육안으로 제3자가 봐도 남자니까 머리도 못 내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구렛나루를 이렇게 여자분처럼 이 머리를 해야지 이게 가려질 텐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니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이 분이 자신이 체질 자체가 흉체질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흉체질이면 처음부터 수술을 받기 전에 우리가 동의서를 여자분하고 의료진하고 작성을 하잖아요. 이는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거를 고지가 돼야 돼요. 결국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 그러면 흉터가 대략 어느 정도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계약 내용에 결국은 이 수술은 절개가 굉장히 넓잖아요. 절개선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흉이 남는지 대략적인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측하지 않는 이는 큰 흉터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쪽도 많이 남았죠. 반대쪽도 큰 흉터가 남았다는 거는, 이게 이 봉합 큰 흉터가 남았다는 거는 첫 번째, 환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의료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계약의 실패다. 처음에는 분명히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 흉이 심하진 않다, 걱정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신 체질 때문에 흉터가 이렇게 큰 게 남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갈란다 해서 소송을 했을 때 해결될 문제냐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은. 왜냐하면은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안면거상이라는 걸 내가 동의해서 받았는데, 안면거상은 일단 절개가 넓고 보통 흉터가 생긴다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 수술이거든요.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내하고 받았어야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남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자가 이 정도밖에 흉터가 안 남는다, 작다 라는 동의를 했으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계약을 잘 하지 못했다.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흉체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소위 말해서 켈로이드, 저는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수술 전에 보면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상처는 켈로이드는 아니고 비후성 반응이에요. 일전에도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켈로이드는 암조직 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치료 자체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게 돼요. 이거는 흉이 남보다 잘 지는 체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피부가 두껍고, 그러면 흉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남는 체질의 형태인 거거든요, 이분이.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그죠? 문제가 되는 흉터가 남은 거죠. 보통 사람이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나물이라고 예상은 했고 이 흉터가 감내할 수 있느냐, 감내를 못하겠죠. 못하니까 해당 병원에서, 이분 말씀이 해당 병원에서 체질이 흉체질이라서 또 흉터를 줄이는 수술을 해봤자 또 똑같이 남을 거다, 당신 체질이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3개월이 지나보면 알겠죠. 실밥 뽑을 때니까요. 폭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게 없어지진 않지만 폭이 좀 줄어드는 선에서 감쪽같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질 자체가 이제 흉체질 영향도 있고 피부 여분이 좀 모자라는 영향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제가 항상 오시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다른 사례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대강 수술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케이스를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 수술을 가지고 내 눈 혹은 내 얼굴에다 적응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충분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시화해 놔야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조금은 틀릴 수 있잖아요. 흉터가 적다 그랬는데 이거는 적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제3자가 봐도. 그죠? 환자분이 기대보다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굉장히 적게 남은 거다, 당신 체질에 비하면. 이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반해서 계약이 잘못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주 내용 자체가, 첫 번째가 그 수술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전후사진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전후사진 보여달라 그러는 것도 당연한 건데,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재배치하려고 왔는데요, 혹은 저는 하안검 하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방법을 정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방법을 정하는 방법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휴식기가 이 정도 있다, 회복기간이, 혹은 원하는 기대치가 이거다, 수술 후 말입니다. 이 정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선이 있잖아요. 절개선은 어느 정도가 나오고 회복기는 어느 정도가 되고 수술 모양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 차이가 작아야지 내 결과도 좋아지고 병원하고 충돌도 안 생기게 돼요. 서로가 한쪽에서 속이거나 한쪽에서 넘어갔을 때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원장님, 네네. 그러면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 네네. 30대 중반에 안면거상은 좀 이르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안면거상은 언제 해야 올바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사람마다 노화의 시기가 틀리잖아요. 유전적으로 보면 50대 60대인데도 보면은 동안을 유지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30, 40대인데도 많이 처지신 분도 있고, 그는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30대 중반이다 하면은 보통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얼굴을 보면은 처짐이 있다기보다는 20대에 비해서는 있겠죠. 근데 처짐이 있다기보다는 처진 모양을 흉내를 잘 내요. 그는 구조를 가진 분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살이 이렇게 젊을 때는 빵빵하게 있다가 살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처지게 보이게 된다든지, 그런 정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그 수정에서 버티라는 거죠. 거상을 나중에 계획을 내서 해야
해야 되는데, 안면거상이란 거는 이것도 정해진 시기는 없어요. 안면거상이란 거는 결국은 절개를 해서, 보통 귀 쪽 앞뒤를 따라서 절개를 하잖아요. 절개를 해서 그 부위를 분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위를. 예, 옮기려고. 이유는 이사 가려고. 분해가 된 다음에 옮기는 거고, 분해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그냥 당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을 넣었다든지 그 형태의 실을 당기게 되면, 실로 당기는다는 행위는 실의 힘이 떨어지면은, 혹은 실에 맞물려 있는 조직들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그런데 안면거상이란 거는 결국은 안쪽에 분해를 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실의 작용은 2주면 끝나요. 조직이 붙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 어릴 때 나이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쳐져 흘러내리는 형태가 얼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60인데 안면거상을 해가지고 내가 40의 나이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40대에서 60대로 한 20년 걸려요. 그 얼굴로 돌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쪽에 분해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이동이 돼야 돼요. 이동이. 예. 그래야지 위치가 그쪽에 새로운 유착이 생겨서 그 위치로 흘러내려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서론이 길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모양이 언제가 좋겠냐, 안면거상을 했을 때. 그러면 저는 통상적으로 한 15년, 20년이라고 말씀드려요. 20년이면 내가 70이 됐어요. 50으로 가는 모양이, 50으로 가서 모양이 유지되는 게 나을까? 50에 했어요. 그러면 30으로 가서 모양이 유지되는 게 나을까? 50에서 30으로 가는 게 훨씬 모양이 좋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모양상의 관점은 40대, 50대가 나아요. 60대보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효과의 면에서 보면 60, 70대가 훨씬 나아요. 처짐이 많잖아요. 뭔가 드라마틱하게는 보여요. 확 달라져 보이겠죠. 처짐이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모양이 70에 수술을 하신다 그래도 30대로는 절대 못 가요. 그렇게 3, 40년을 넘어서기는 불가능해요. 그건 안면거상 가지고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면거상 결국 깊은 조직을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돼요. 피부에 있는 주름, 미세한 주름들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되죠. 거상을 아무리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내 외모에 대한 게 내가 처지고 나서 할 거다. 혹은 최대한 모양이 좋게 해서 할 거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좋은 거는 당연히 40대, 50대가 70대에 비해서 뛰어난 거고, 효과면에서 보면 처짐이 많을수록 거상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좋은 거예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안면거상을 고려하고 계신 분, 40대 중반쯤에서 보통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이른 나이에 내가 30대인데 안면거상을 내가 다른 거 해보니까 이게 해결이 별로 안 돼. 혹은 나는 안면거상이 제일 세니까 안면거상을 해야 되겠어 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게 거울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라도 처져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이. 심지어 왜 그러냐면 처진 구조를 따라하니까, 우리가 처졌다고 눈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지.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볼살이 이렇게 내가 굉장히 많은 형태였을 때 이게 처진 살처럼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볼살이 많을 뿐인데, 그럼 볼살을 좀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볼살 좀 줄여야지 덜 처지는 구조로. 또 하나는 이 흉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상담을 할 때 계약을 잘 하자는 거죠. 흉터가 어느 정도 남는다. 거기에 대한 차이는 사람 체질마다 당연히 있겠지만 대략 최소하고 최대가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이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계약을 잘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